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엑셀 함수를 총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 함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조회 및 참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급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정보 함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줄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2급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밑줄로 표시된 함수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함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함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결과가요, 보시면은 이제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is가 앞에 다 붙어 있죠. 뒤에 그 단어만 잘 보시면은 이제 함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좀 쉬울 겁니다. even number라는 것은 이제 짝수를 뜻하는 거고요. odd number는 이제 홀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는요, 짝수냐 홀수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자, 인수값이 마이너스 10이죠. 자, 마이너스 10은 짝수가 맞지 않습니까? 그죠? 짝수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예요. true. 자, 그 다음 홀수가 맞느냐라고 하고 인수값이 짝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를 판단을 하고 홀수를 판단하는 그런 정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umber라고 들어갔네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가 숫자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보시면요. 자, isNumber 해서 인수가 큰 따옴표로 해서 숫자 1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따옴표가 없으면은 숫자가 맞는데 큰 따옴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가 되는 거죠.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alse가 되는 거죠. 자, 텍스트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일 경우에는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에서 숫자 1을 큰 따옴표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텍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되는 거고요. 자, none이라고 들어갔습니다. none, is none. 그리고 text. 자,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이제 반대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아니면은 true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니면은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 이것은 텍스트가 맞죠. 자, 텍스트가 맞기 때문에 none이 붙게 되면은 이제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blank. 자, 공백, 빈셀을 판단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셀의 값이 이제 blank냐, 빈셀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B 세 번째 셀을 보시면은 이 위치가 되겠네요. 그죠?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is logical은 논리값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논리값이면은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true라고 입력이 되었는데 true가 이제 논리값이 맞습니다. true, false가 논리값이 맞는데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값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false가 되는 거고요. 논리값을 입력을 하려면은 큰 따옴표 없이 true 혹은 false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값이 맞기 때문에 이제 true가 결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다음 error를 뜻하는 이제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것은 error라고 입력이 되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요. error에서 or이 빠졌죠. 자, OR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오류를 판단하는 함수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is error 함수는요. 자, 오류면은 무조건 true예요. 오류면은 무조건 true. 우리가 수식을 작성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오류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그런 오류 값을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error 해서 샵하고 n/a라는 오류. 자, 이것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을 없다, no라는 의미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오류가 맞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or이 빠지는 is error 함수는요.
그 n/a 오류는요, 오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isError의 함수에서 자, 이 오류는 예외적으로 오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하시면요, 이것은 여기서는 오류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것은 오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false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n. 자, n은 이제 숫자, 넘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인수를 숫자로 변환해 줘요. 이제 숫자가 이제 인수로 들어왔다라면 숫자 그대로, 날짜는 1년 번호, true는 1, 그 외의 값들은 이제 0으로 표시를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그대로 숫자가 되는 거고요. 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문자 열,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외의 값은 다 0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는 0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타입은 형식을 뜻하는 거죠. 데이터 형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로 들어오는 값들이 뭐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논리값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숫자는 이제 1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자 열, 텍스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는 이제 2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셀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셀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자, 주소, 셀의 주소도 있을 거고요.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셀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는 이제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셀 주소,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겠죠.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확인을 할 거냐, 정보 유형,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정보 유형은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라는 것을 주소를 뜻하는 거죠. 주소는요, 상대 주소가 있고 절대 주소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절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절대 주소를 표시하는 그런 정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는 어드레스라는 정보 유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소를 보자는 얘기죠. 대상은 이제 B 첫 번째 셀이 되겠습니다. 자, B 첫 번째 셀은 자, 이 위치가 되겠네요. 그래서 B 첫 번째 셀에 이제 절대 주소, 달러 표시가 행과 열에 각각 앞쪽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 컬럼이 있고요. 로우가 있습니다. 자, 컬럼은 이제 열 번호가 되는 거고요. 로우는 행 번호입니다. 자, 컬럼에서 이제 B 첫 번째 셀, B 첫 번째 셀에, 컬럼, 그러니까 열이 되겠죠. 몇 번째 열입니까? 자, A는 첫 번째, B는 두 번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B는. 그래서 결과는 2가 되는 거예요. 열 번호는 2가 되고요. 그리고 로우는 행이죠. 자, B 첫 번째, 말 그대로 첫 번째잖아요. 그죠? 행이 첫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width는 이제 열의 너비가 되겠죠. 너비를 이제 정수로 반올림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 유형이 되고요. 컨텐츠는 이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용. 자, 컨텐츠라고 입력이 되면은 이제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파일 네임은요. 파일 네임은 이제 파일의 이제 경로를 표시하는 거예요. 파일명하고 경로를 표시하는, 한마디로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자, 이 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셀에 현재 그 경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파일명은 command-excel 함수 총정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거기서 정보 3, 이것은 시트가 되는 거예요. 시트 이름. 자, 이것은 이제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자,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파일에서 해당 시트, 정보 3이란 시트 내에 자, 이 셀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하고 경로를 표시하는 그런 이제 정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um이라는 함수, average라는 함수, 자, 이런 함수에다가 앞에 d가 붙었죠. d가 붙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d가 뜻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뭐 범위. 자, 전체 범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그때의 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에버리지는 그 조건에 맞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함수가 그냥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만 잘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범위를 뜻하는 거고요. 자,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열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인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합을 구할 열. 자, 이 열을 또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조건이 들어가줘야겠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예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 품목명이 있고요. 매장명, 단가, 수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수량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썸만 이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매장명이 강동인 그때의 수량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매장명이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강동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값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수량. 자, 이것을 더하게 되면은 320이 되겠죠. 자, 이 320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범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범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자,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하실 때는 첫 행은 반드시 열 이름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할 때 열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행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열이 들어갑니다. 열. 자, 4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4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때의 4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열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열의 합계잖아요. 조건에 맞는 열의 합계.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데 수량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수량이 위치하고 있는 열을 숫자로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량의 합을 구하기 때문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4 대신에 수량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수량. 됐죠? 자, 그래서 열 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열 이름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조건을 잘 보십시오. 자, D6번째부터, 자, D6번째부터 D7번째까지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또 표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조건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 조건의 의미가 매장명이 강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범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에서 네 번째 열의 합을 구하는데 수량의 합을 구하는데 조건은 여기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장명이 강동이면서 품목명이 셔츠.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붙었네요. 그죠? 매장명이 강동인 조건에다가 품목명이 셔츠다라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강동인 경우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품목명이 또 셔츠인 경우는 이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죠. 두 가지 조건을 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AND가 되는 겁니다. AND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했을 때 그때 수량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것은 240. 자, 결과가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자, 범위하고 자, 합을 구할 대상의 열은 동일하죠. 자, 네 번째 수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건이 바뀌는 거죠.
조건이 여기서부터 해서 자, 이 7번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항목에 이제 그 열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열 이름이 들어가고 그때의 조건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 그리고 셔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 있으면은 이제 and의 의미가 있어요. 같은 행에 있으면은 and 조건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화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장명이 강동이거나 이것은 오화죠. 자, 품목명이 스커트인 그때의 수량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이제 그 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강동인 경우 그리고 스커트. 자,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값들을 모두 더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조건이 바뀌는 거죠. 자, 조건 보시면은 F 6번째부터 자, G의 8번째까지 이렇게 범위 선택이 되었네요. 매장명은 이제 강동이고 품목명은 스커트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행에 입력이 되었죠. 서로 다른 행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오화 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나 아시겠죠? 자, 같은 행에 입력이 되면 이것은 and가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뒷섬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함수들은 이제 뭐 각각의 이제 이름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에버리지 함수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열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자, 매장명이 강동인 그때의 수량의 평균을 구한다. 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일단 대상이 되는 열이 네 번째가 되겠죠. 수량이 될 거고요. 수량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매장명이 강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매장명이 강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이제 형식은 같습니다. 자, 범위인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열, 그다음에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형식은 다 동일하고요. 이제 카운트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해석이 되겠죠. 조건에 맞는 이제 열의 이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이 매장명이 강동인 수량의 숫자 데이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동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수량이 있습니다. 수량이 80이 되고 240이죠.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숫자 데이터잖아요. 그쵸? 문자 데이터가 아니고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라는 것은 건수를 구하는데 몇 건인지를 계산하는 건데 숫자 데이터의 건수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자, 두 건 모두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범위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이제 그 건수, 그러니까 카운트를 적용할 열,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량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조건의 범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매장명이 강동일 때, 그때의 수량의 값이 숫자 데이터인 그때의 건수를 구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운트는 이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 카운터 뒤에 A가 붙으면은 데이터의 A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거죠. 데이터의 개수. 예시를 보시면은 자, 강동인, 자, 매장명이 강동인 단가의 데이터의 수. 강동인 경우가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이제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가라고 해서, 그 항목의 열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단가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숫자 3을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맥스, 민, 자, 최대값, 최소값의 의미가 있죠. 매장명이 강동인 수량에서 최대값. 자,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가 되느냐? 240이 될 거고, 최소값은 이제 80이 되겠죠.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범위 주어지고, 이제 네 번째 열, 그리고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민도 마찬가지고요. 자, D 프로덕트는 이제 곱을 뜻하는 거죠. 곱을 뜻하는 거고요. 조건에 맞는 열의 곱을 구하는 거고요. get은 받다,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의 값을
찾는 건데, 자, 요건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베리언스는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에 맞는 열의 분산 값을 구하는 거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자, 이것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의미는 다 아실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자, 수량의, 이제, 그, 곱을 구하는 거네요. 자, 수량의 곱을 구하는데 조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D 여섯 번째부터 해서 D 일곱 번째까지. 자, 그래서 매장명이 강동인, 그때의 수량의 곱이 되는 거죠. 수량의 곱이 되는 겁니다. 자, 강동인 경우가 80, 그리고 240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하고 240하고 곱한 결과값으로 이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객 같은 경우에는 자, 매장명이 강남인 수량, 자, 강남인 수량을 이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자, 강남인 경우가 자, 170이란 값 하나잖아요. 그쵸? 자, 이것은 get이라는 함수는요. 그 조금 전처럼 이제 강동인 경우는 이제 결과값이 두 개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용 못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 못 하고요. 조건에 맞는 값이 하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 조건을 보시면은 매장명이 이제 강동이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강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동일한 값이 하나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단위 값일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뭐,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조건 주어지고, 범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회, 찾기 함수, 참조하는 함수, 자, 그런 함수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함수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H루거, 그리고 V루거. 자, 이런 것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뭐, 먼저 간단한 거 설명을 드리고, 좀 중요한 함수들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ow라는 함수. 자, row라는 함수는요, 셀의 행 번호를 반환하는, 이제 반환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row 해서, G 세 번째 셀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G 세 번째 셀이라는 것은, G가 뜻하는 것이 열이잖아요. 자, 이것은 열이고, 3이라는 것은 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row라는 것은 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3. 결과는 세 번째 행이 되기 때문에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S가 붙게 되면은 복수의 의미가 있죠. 복수의 의미가 있고요. 셀의 범위의 행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F 두 번째부터 G 네 번째까지다. 자, F 두 번째부터 G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행부터 네 번째 행까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을 모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행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컬럼은 이제 열이 되는 거죠. 열. 그래서 G 세 번째라고 들어가게 되면 G가 이제 G열이 되는 건데, G열은 그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7이 되는 거죠. 자, 1, 2, 3, 4, 5, 6, 7 해서 7번째가 되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가 7번째가 되기 때문에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가 붙게 되면은 이제 열의 개수를 또 구하는 거죠. 그래서 F 두 번째부터 G 네 번째까지다. 그러면은 FG 해서 두 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영역을 뜻하는 에어리어에 이제 S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영역의 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그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F 두 번째부터 해서 G 네 번째까지 범위가 선택이 되었죠. 자, F 두 번째부터, 자, 여기서부터 G 네 번째까지.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영역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1이 되는 거고요. 근데 범위 선택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F 두 번째부터 F 네 번째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G 두 번째부터 G 네 번째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역을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결과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자, 영역의 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입력하는 방법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역이 여러 개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제 인수값으로 입력을 할 때는 괄호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2개가 입력이 되었죠. 바깥쪽의 괄호는 함수의 이제 인수값을 받는 그런 괄호가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빨간색의 괄호는요, 영역이 여러 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추주 함수는 이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건데, 자, 인수가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 그 다음에 1번, 2번, 뭐 3번, 4번 해서 쭉 여러 개가 입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하고요. 두 번째 이후의 인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인수는요, 두 번째 이후에 들어오는 인수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위치. 자, 인수가 1이면, 자, 이게 1이면은 1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1번을 선택을 하고, 자, 이게 만약 인수가 2다. 그러면 2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인수가 1, 2, 3, 4라고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1하고 2, 3, 4하고, 자, 1은 조금 다릅니다. 2, 3, 4하고는. 자, 1이 뜻하는 것이 선택할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2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인수가 2라면은 결과는 3이 되고요. 3이라면은 세 번째 데이터인 4가 결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HLOOKUP 그리고 VLOOKU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HLOOKUP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VLOOKUP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가 좀 복잡하게 입력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LOOKUP하고요, VLOOKUP하고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H가 뜻하는 것이 이제 그 수평을 뜻하는 겁니다. 자, 수평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자, 이 절벽을 서로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다리는 수평, 그러니까 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리가 이제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H라고 붙었을 때는 이것은 행이다. 행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찾는다.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V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V라고 입력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이 되는 겁니다. 수직, 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HLOOKUP하고 VLOOKUP하고, 일단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찾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제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HLOOKUP은 수평입니다. 자, 행을 기준해서 데이터를 찾는 방식인데요. 일단 이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반에, 자, 이렇게 반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에 학생들이 있고, 자, 앞쪽에 이렇게 칠판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 각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명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선생님 이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다 모르지만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일 이 3이라는 학생의 이름을 호출을 하려면은, 자, 이 3이 소속되어 있는 자, 이게 같은 열이잖아요. 그죠? 같은 열에 있는 학생의 이름을 호출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먼저 호출을 하고, 자, 2에서 두 번째에 행에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HLOOKUP에서 필요한 인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일단 전체 범위, 자, 범위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범위, 반을 뜻하는 범위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행의 이름 중에서 자, 이라는 학생 이름은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색 값이 되는 거예요. 검색 값. 그리고 이 학생의 이름에서 뒤에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행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행, 두 번째 행. 자, 전체 범위에서 3이라는 값은 두 번째 행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값하고 범위하고 행을 기본 인수로 해서 입력을 받아야만 HLOOKUP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교실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은 알고 있고, 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는 그런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시면은 좀 더 H-룩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H-룩업, 그리고 E는 이제 검색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범위에서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은 H, 그러니까 행 기준입니다. 검색을 할 때. 첫 번째 행이 검색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 값은 이제 E가 되는 거죠. 일단 E를 찾는 거예요. E를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행 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게 첫 번째 행,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이랑 결과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옵션이 이제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뭐 1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이 뜻하는 것은 false, 뭐 0을 입력하셔도 되고, false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0이 입력되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A, B, E라고 데이터가 있는데, 자, 이 데이터에서 E가 지금 동일한 값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동일한 값을 찾을 때는 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1이라든지 생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찾는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라고 이제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행에 보시면은, D라는 학생이 없어요. D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동일해요. 범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하고, 근데 뒤에 옵션을 보니까, 1이라고 입력이 되었네요. 만일 0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동일한 값을 찾는 건데, 1이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D라는 값은, 일단, B보다는 크고 E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D라는 값의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은 B가 되겠습니까? E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그 B가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라고 입력이 되었지만 D가 없기 때문에 B를 찾는 겁니다. 됐죠? 자, B를 찾아서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값을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옵션이 하는 역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옵션 값을 줘서 정확한 값을 찾거나 유사한 값을, 근접한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도 좀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행. 자,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찾는, 이제 검색하는 것과 정렬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그러니까 A, B, E. 자, 이게 지금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만일 E가 뭐 A 앞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옵션을 주어졌을 때 뭐 유사하다, 뭐 크다 이런 조건에 맞도록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V룩업 보도록 하죠. H룩업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V룩업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열이죠. 열을 기준해서 찾는 겁니다. 자, 범위를 이렇게 주어지고, 조금 전에는 행을 기준해서 찾았는데, 행이 아니고요. 이제 열입니다. V룩업은.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B 첫 번째에서 이 G 네 번째까지의 범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20이란 값을 찾습니다. 자, 20이란 값을 찾는데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열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열에서 20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2가 뜻하는 것이 행이 아니고 열입니다. 그죠?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값을 이제 결과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 자, fals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D 첫 번째에서 G 네 번째까지 범위에서 60을 찾는다. 자, 첫 번째 열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60을 찾는데 옵션을 보면은 2라고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2라고 입력이, 그 옵션이 생략이 되었죠. 지금 마지막 인수 값이 없습니다. 자, 옵션이 생략이 되었으면은
이제 찾는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 HLOOKUP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0, 20, 70, 90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현재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60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 자, 60은 70하고 90 사이죠. 자, 여기서 90 안 되고 70,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60은 20하고 70 사이에 있는 값이죠. 자, 70은 크고, 자, 20이 작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찾는 거죠. 20을 찾고, 여기서 두 번째 4라는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찾기 함수 중에서 인덱스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는 해석을 하면 이제 색인이 되는 거죠. 색인. 보통 우리 책에 보면은 책의 내용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셀에서 이제 그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행렬 값을 알게 되면은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자, 인덱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려면은 일단 행렬 당연히 들어가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상인 범위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시 보시면은 이 첫 번째에서 G 네 번째까지다. 자,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자, 행렬 값이 2행 3열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2행, 자,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값이 어디입니까? 1행, 2행, 하나, 둘, 셋, 세 번째 값은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이란 값을 찾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옵셋은요, 행렬 값이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이 되는데, 이것은 떨어진 그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떨어진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이 먼저 입력이 되고, 자, 이 셀에서 떨어진 그 거리, 행렬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높이하고 너비의 영역의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설명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옵셋해서 이 첫 번째라고 들어왔죠. 이게 셀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셀은, 자,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시작 위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 그리고 두 번째 열이죠. 자, 행렬 값이 1, 2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은 한 칸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열은 2가 되기 때문에 두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열은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양수 값이죠. 양수 1, 양수 2잖아요. 그죠? 자,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래쪽하고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만약 음수 값이 입력이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이라는 값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초기 값, 시작하는 위치 값을 받아서 행렬만큼 떨어진 위치의 값을 찾는 겁니다. 옵셋. 자, 조금 인덱스하고는 다르죠, 개념이.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높이하고 너비가 들어가는데, 높이하고 너비가 1일 때, 자, 높이하고 너비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셀의 값 한 개를 뜻하는 거예요. 한 개. 자,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은 영역에, 이제 높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높이가 3이고요. 너비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3, 그리고 너비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높이하고 너비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1, 1이라고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전 찾았던, 자, 이 셀 하나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만일 3,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 3, 1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높이는 3이고 너비는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은 위치에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너비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옵셋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되는데, 자, 이렇게 옵셋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 값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고요. 썸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이 지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썸이나 함수를 좀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27이 되는데, 27이 되는 것은 6 더하기 9 더하기 12. 자, 썸에 의해서 그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더해서 결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높이하고 너비가 1, 1일 때는 하나의 셀을 뜻하는 거지만은 높이하고 너비를 다른 숫자로 지워지면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 그죠? 자, 그 영역의
데이터를 이제 옵셋만 이용하게 되면 다 이제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썸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두 그 합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룩업 보도록 하죠. 자, 룩업은요, 검색값을 검색 범위에서 찾아서 불러올 범위에서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설명 어렵죠? 잘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는 검색값, 그리고 검색 범위가 들어가고, 이제 불러올 범위, 이렇게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요. 자, 예시 보시면은, D 첫 번째에서 D 네 번째라고 했죠. D 네 번째까지. 자,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검색 범위에서 검색값하고 같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커말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불러올 범위. 자, 불러올 범위가 2의 첫 번째부터 해서 2의 네 번째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2의 첫 번째에서 2의 네 번째에서 커말하고 대응되는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자, 이 위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0이란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룩업 함수는 보통 우리 예를 들어서 커말에 수학료가 10이고 정보가 7이고 워드가 수학료가 4고 사무자동화가 1이다.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 단가표라든지 수학료 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자, 커말에 대한 수학료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룩업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매치는 그 매칭되는 값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자, 범위에서 찾을 값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찾는데 인수는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범위는 이제 F 두 번째부터 F 네 번째까지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찾을 값은 이제 8입니다. 8을 찾는 거예요. 8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찾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반환하냐면은, 자, 이 8의 위치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위치값. 위치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범위에서. 그죠? 그래서 2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뒤에 옵션이 하나 들어가는데, 옵션이 0일 때는 정확히 맞는 값을 찾는 거고요. 자, 1인 경우에는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선 0이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8과 동일한 값을 찾고 8의 위치 값을 반환을 2라고 반환을 한 겁니다. 자, 트랜스포즈 함수는요, 말 그대로 이제 뒤바꾸는 겁니다. 자, 행렬의 데이터를요,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행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데이터, 사무 워드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2행 4열이죠. 2행 4열짜리 이제 배열이 되는 겁니다. 표가 되는 겁니다. 자, 2행 4열을, 4행 2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4행 2열이죠. 4행 2열의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함수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포즈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범위를 이제 바꿀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열 형태로 해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무 워드의 데이터가 2행 4열의 데이터가 4행 2열의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행렬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3가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함수는 말 그대로 이제 주소, 셀의 주소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자, 셀의 주소는 크게 상대 참조가 있고 이제 절대 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여기 들어가는데 옵션이 1일 때는 절대 참조로 표시하는 거고요. 옵션이 2가 되면은 행만 절대 참조하고요. 3이면은 열만 절대 참조. 그리고 4가 될 때는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행렬의 값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옵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1, 2라고 들어가면은 1행 2열을 뜻하는 거죠. 1행 2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위치가 되겠네요. B 첫 번째 셀. 됐습니까? 자, B 첫 번째 셀을 이제 옵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형식으로 셀 주소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라고 입력이 되면은 행만 절대 참조가 되는 거죠.
행. 자, 행은 1, 2, 3, 4, 5 이게 이제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첫 번째 셀에서 1이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앞에 달러 표시가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조 방식을 바꿀 때는 F4번 셀을 선택을 하고 F4번 누르면은 이렇게 달러 표시가 이동이 되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대 참조에서 절대 참조로 여러분들이 셀의 주소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2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행만 절대 참조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3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이제 열. 자, B가 이제 열이 되는 거죠. B 앞에 이렇게 절대 참조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라고 입력이 되면 이제 상대 참조 형식으로 해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뭐죠?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란 것은 인터넷 문서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서하고 문서를 링크 개념으로 해서 서로 연결해 두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클릭을 했을 때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바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하고 위치 값을 주시면 돼요. 자, 기사 퍼스트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컴퓨터 내에 위치 값을 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열고 싶다. 그러면 그 문서의 위치,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인다이렉트라는 것은 뭐 간접의 의미가 있죠. 간접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요. 텍스트를 인수로 받는데, 주소형의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요. 자, 주소형의 텍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자, 셀 주소가, 자, A 첫 번째, 이게 셀 주소죠. 자, 이것을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 이거는 주소지만은 텍스트가 되는 거죠. 텍스트. 이건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주소형 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소형 텍스트를 입력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셀 주소로 일단 변환을 해요. 그럼 A 첫 번째 셀이 되는 거죠. A 첫 번째 셀이 되는 거고요. 이 A 첫 번째 셀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A 첫 번째 셀의 값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함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해서 세 번째 강의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제가 짚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시험장 가시면은 아마 엑셀에 대한 문제들은 함수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